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종목들 사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HMM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로 콜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사연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 HMM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수장님 뵙고 와, HMM 대박이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지척을 하셨어요. 예.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차영주 수장님은 이 종목을 좋게 보셨어요? 저희가 제 방송을 여러 가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HMM 같은 경우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HMM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머리를 들다 보니까 많은 이제 방송에서 HMM을 이제 다루면서 과연 따라가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따라가십사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죠. HMM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해상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면 그러면 공급을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부족한 선박이 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수출이 상당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면 물건을 빨리 내리고 실어서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고 외항에서 지금 배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가 더욱더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식이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고요. 오늘은 물론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HM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참 HMM에 대해서 특징주로 많이 다뤄보고 네. BDI 운임지수를 항상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BDI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제가 제 눈으로 그래프를 확인해 봤는데 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하루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항상 그러죠. 한 달 전에도 고민하셨을 것이고 맞아요. 한 달 뒤에도 고민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으로 끝나는 주식이지 선뜻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 겁이 나니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 뛰어 드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뛰어들으라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내일 꺾어질지 아니면 한 달 뒤에 꺾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면 점쟁이지 이건 투자자가 아니죠. 그 대신 이런 걸 뛰어들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절을 라인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왔네, 올라가네, 내가 그때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많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연하게 지표로 보여줄 때는 언제 올라탈까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탄 다음에 대신 네. 손절 라인 기준을 분명히 잡고 가자.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예.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BDI 네. 운임지수가 지금 왜 오르냐. 네. 그동안 계속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락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백신도 유통되고 이제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오르는 네.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올 한 해 BDI 운임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주지 않을까요? BDI 운임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뭐죠? 우리가 이제 BDI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BDI 네.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라고만 인식을 하지 왜 올라가느냐를 알아야 이게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지 않겠습니까? 물동량이 많아져서 물동량이 왜 많아질까요? 이것저것 사고 그러니까 사고 이게 파는 게 왜 제가 이런 많아져서요. 네. 질문을 이제 파고 들었냐라면 운임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DI 운임지수가 있고 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BDI 운임지수와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죠? 우리가 BDI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물건이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죠.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벌크선들이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건 언제 움직이죠? 산업이 그 머리를 들 때. 이제 우리가 산업이 나아질 거야. 그럼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네.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물건을 만드는 재료들을 운반하는 거죠. 그럼 BDI가 먼저 움직입니다. BDI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제가 BDI 운임지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BDI가 움직이면 단순하게 해운주들이 움직이겠거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이제 태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뭐가 움직이죠?
컨테이너가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BDI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들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제 나온 수출 지수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출 지수를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BDI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가 서서히 고개를 적극적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DI 운임 지수가 왜 오르는지 네. 이야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네. 1분기 실적은 지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주가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앞으로도 네.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한번 화살을 시위로 땡겨서 작 발사했다라면 그 탄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셨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금 뭐 소비주들 같은 경우 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여의도에 열었더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억눌렸던 소비 그리고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만약에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간다라면 손 들고 먼저 비행기 타려고 지금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달려갔죠. 예, 네. 그만큼 지금 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자원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한다라면 해상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거. 단 중요한 건 해상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배를 투입할 배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해운주들이 올라가면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좀 냉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요. 보니까 HMM이 기관의 공매도가 좀 많은가 봐요. 이유가 지금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77억 원을 그렇습니다. 기록했다는데. 네. 그거야 뭐 그들의 의미를 갖겠죠. 공매도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매도가 망한 게 뭐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올라올 때 공매도 세력들이 기관들이 나름대로 테슬라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저도 테슬라 재무제표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못했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충분히 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 공매도 세력이 다 손을 들었던 게 테슬라가 강력한 미래에 대한 나아갈 바를 선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매도를 치겠다는 사람들은 해운 지수가 떨어질 것이야, 경기가 꺾일 것이야. 여기에 배팅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들의 배팅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오늘 조금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일시적인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과연 공매도가 이긴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따라서 77억 정도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그냥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공매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왜 공매도를 하느냐, 공매를 하느냐라는 걸 우리는 굳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그렇죠. 이 HMM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 네, HMM의 그럼 가격 전략을 세워봤을 때 아직 정점은 아니다. 네. 1분기도 좋지만 2분기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물론 뭐 공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주가에 영향 미칠 수 있긴 하지만 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거기에 얽매실 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매도가 옳다라고 본다라면 주가는 다 빠지겠죠. 그렇죠. 공매도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고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바는 아니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네. 지금 오늘 28,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3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즉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손절 라인은 넉넉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후에 한 일주일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지만 목표 주가를 3만 원 중반대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약간 창의적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도 이 확신이 느껴졌었는데요. 예. 그럼 이 HMM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해운주, 지금 대장은 HMM이지만 그렇죠. 뭐 페노션도 그렇고 최근 조선주, 해운주 다 잘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산업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의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네. 물동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당히 지금 좋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 네. 연초에 지금 수주 재팟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에 수주 재팟이 터졌는데 지금 연초에 수주 재팟이 터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조선주에 대해서도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오늘은 HMM을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차용수 소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